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자, 이번에 드디어 좀 행복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노무현 정부 이후로 별칭이 붙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는 문민정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국민의 정부였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참여정부. 근데 이번에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제 지금 확정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년간 그간의 어떤 이 힘들었던 우리 그 고생길들을 우리 모두가 다 체득하고 있던 게 있었고, 그 내란의 밤으로써 사실 쐐기를 박으면서 이 국민 주권이 무너져 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국민 주권이 실종되어 있던 시기에 무엇보다 이제 빛의 혁명으로 탄생시킨 정부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 의미는 더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어제 그 현충원 참배에 가서 방명록에 뭐라고 쓰셨냐면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 그렇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쓴 방명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지금 오늘 새로운 세상을 맞았는데, 어쨌든 이 방명록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국민이 지금 여러 번 강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그 유세 현장에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는데 거기에서 후보 연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강조한 것이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행정과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런 국민을 대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든 어떤 그 이름 네이밍이 그 내용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을 위한 그런 앞으로의 방향을 나아가겠다라고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란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느냐, 정체성이 뭐냐,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설명한 거 보니까 이제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호남 정권이다 이런 공격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하는 네이밍이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어쨌든 시민들이 경선에 처음 참여하는 어떤 정치적인 참여의 열기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을 강조점을 준 건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별칭이 없었냐?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그때 이제 바로 출범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말하자면 그 인수위는 아니지만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정 자문을 하는 기간에 어떤 정부로 갈까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먼저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거를 뭐 한 2달 후에 또 별칭을 만드는 약간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정부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시부터.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가 내란을 극복한 정부, 이거에 가장 적합한 네이밍이 아닌가 뭐 이런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그 정부 자체가 인수위가 없이 이제 출범했던 만큼 여러모로 정신없는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시기에 어쨌든 간에 주어진 그 여러 과제들, 굉장히 또 막중한 과제들이 산더미로 좀 산적해 있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더욱더 신속하게 갖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면모들을 보게 되면 반응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놀랄만한 인선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근데 이 각각의 인선의 특징들, 두 분이 보시기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주의하게 볼 만한 부분이었을까요? 일단 1차 인선을 보고 진짜 일하고 싶구나,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았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지금 뽑힌 이 인선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려면 예를 들어 달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 말고 더 할 사람이 누구 있나? 김민석 말고 아니면 비서실장 강훈식 말고 더 거기에 어울리는 적합한 인물이 있나? 라고 다시 반문을 해보면 사실 이 분들이 정말 딱 맞춤형 같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예전에 통실에서 스스로 혼자 가둬지면서 유튜브만 보다가 지금 이런
뭐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만 보더라도 이분들은 평소 의원들이랑도 관계가 엄청 좋고 그리고 굉장히 캐릭터도 좋으시고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국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두루 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두 분이나 그 이후에 다른 인선들을 보더라도 되게 전문적이구나. 그리고 통과 그리고 국회의 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척척 진행이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 다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일단 보면 일을 빨리 하겠다 이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손발을 맞춰본.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인물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그 인물들도 많은데 국회의원이 170명인데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민주당 내 평가도 괜찮은 이런 인물들로 구성을 우선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내란 이후기 때문에 사실 관료 출신들을 발탁하는 거에 약간의 검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있죠. 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 일단 그거 한 것 같고 저는 재밌었던 게 국정원장에 이종석 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뭐 과거 NSC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력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외교 라인에서 보면 한 명 동맹파고 한 명 자주파거든요. 이거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부딪혔던 때도 있는데 어쨌든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종석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면서 그 안보실장에는 동맹파에 속하는 국무국장을 지냈던 위성락 의원을 임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일을 잘하면 이 상관없이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발탁해서 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던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한 세 사람 정도만 봐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김민석 의원이 이제 총리로 이제 발탁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보면 김민석 의원이 뭔가 이념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걸 떠나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강경보다는 뭔가 실용을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중도 실용의 그룹에 속하는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실용주의에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 역시도 그간 뭐 대선 캠프에서 보여줬던 여러 그 전략가적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가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을 또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뭐 발탁을 했다. 여기에 대한 또 긍정평가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위성락 안보실장 역시나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미 외교에 있어서도 정통한 인물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외교관 출신의 이 안보 전문가로서 역시나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발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면면을 하나하나 다 보면 역시 이 실용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계속해서 인선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지켜보면서 평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제자의 또 가장 또 주요하게 볼 만한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하는 정부에 대한 것들 강조되는 거. 바로 어제부터 야근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서 캡처돼가지고 사진들이 막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비서실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더라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이었죠, 그게? 비상경제 점검회 TF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뭐 후보자실부터 예고를 했었죠. 예.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인선에서 정책실장이랑 경제수석이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빠졌는데 어떤 인물이 이제 기용이 되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비상경제 점검 TF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제 그 전에 그 이주호 권한대행을 지냈던 이주호 이제 교육부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을 하고 이제 그걸 또 반려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어제 예. 숨가쁘게 좀 그렇죠. 이어졌는데 오늘 이제 6시 반까지 다 부서별로 사출을 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다 복귀해라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 아직 오전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대통령실에 지금 과연 출근들을 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오늘도 하루가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돌아가면서 내부에서는 계속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던 그 출입 기록이나 이런 걸 이제 발급받은 걸 가지고서 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인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이 쭉 우리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 시절의 이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너무 준비되어 있었다. 너무 그렇죠. 적재적소에 해야 될 일들을 뭐 머뭇거림이 없이 척척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일정대로 소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심지어 복귀를 이야기해야 되고 사무실에 컴퓨터와 뭐 프린터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연필 이런 거 갖다 줄 그런 사람들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토로하는 말씀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든 빨리 이게 정상화되고 안착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지금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척척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여러 그 준동 이런 것들이 또 걱정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너무 꼬숩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통쾌한 지점이죠, 사실. 예.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는 뭐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갑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 정당으로서 야당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고 그렇죠. 그런 정치력 같은 것들을 발휘하지 않은 세월이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난관일 텐데 아무런 존재감도 없을 거예요, 당분간. 아, 그렇죠. 네,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제 뭐 초반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거를 김문수를 앞세워서 간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리고 이 소수 야당인 경우에 전체 이제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원내에 없으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지금 얘기되는 사람들 다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한동훈, 네. 김문수 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깝깝할 겁니다. 오늘 당장 본회의 열리면 이제 깝깝함이 뭔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해서 아마 국무회의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지금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첫 회의였던 만큼 국무회의에서 주로 이제 나눠지는 것은 부처별 현안에 대한 것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비상경제 대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영역이라든가 그러니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 대비를 하는 것에 아무래도 논의에 좀 포커싱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여러모로 지금 국무회의 과정에서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또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 밖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와 민생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무회의에 나왔던 어떤 메시지들뿐만 아니라 그건 뭐 국무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또 전망하셨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셨습니까? 당분간은 대통령실이랑 국회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국무위원 중에 뭐 예를 들면 내란과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다 가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별 보고를 받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이제 늘 공무원이었던 분들의 역량에 이제 말하자면 기대는 것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 이건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점을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하자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뭐 추진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한다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받는 페이퍼가 한 페이지 넘어가면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대통령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부처가 안 움직입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뭘 해보려고 하면 대통령이 화를 내면 일이 안 돌아가는데 어제 대통령이 자기 개인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주면서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전체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활기로 순환돼서 좀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국무위원들 다 바뀔 때까지 상당 시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위원들 협조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락을 해라 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도대체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를 해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재명 AI 설이. 그렇죠. AI 설이 나오는데 아마 그 강력한 이 행정력의 어떤 대가로서 그 면모를 지금 시작부터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에 해주고 싶은데 그 이재명 그 후보 때 연설을 할 때 뭐라고 계속 또 강조하셨냐면 최고 책임자의 자세에 따라서 직원들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개인 번호에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정말 일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뭐 우리 국무위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예측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선에서 정말 일을 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새 시대에 따라서 정말 일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나라가 정상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상한 정권을 만났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근데 강력한 행정력의 대가고 워낙에도 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잘하는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